브라보. 반갑습니다. 네. JBS 공감방송과 함께하는 유혜선의 인문학 살롱. 오늘의 초대 손님은 첼리스트 이웃음 교수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초대해줘서. 네. 네, 시청자 여러분에게 우리 교수님 소개와 함께 간단하게 인사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과학도시 대전광역시에서 태어난 이웃음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웃음이라고 이렇게 인사드리면요, 많은 분들이 본명이냐 가명이냐 정말 궁금해하십니다. 제가 오늘 방송을 통해서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지어진 이름은 철자 규자 이철규인데요. 제가 이웃음이란 이름을 예명으로 지어서 벌써 10살이 됐네요. 10살 동안 불려지는 대로 된다고 제가 이웃음이라는 이름 때문에 정말 이렇게 미소가 많아지고 얼굴에 환한 웃음이 가득해졌답니다. 덕분에 대덕대학교, 대전에 있는 대덕대학교 모델과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고요. 또 제가 이웃음과 음악 친구들이라는 그런 단체를 만들어서 공연과 강연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공감방송에 유혜선 인문학사랑에 초대돼서 여러분을 만나게 됐는데 오늘 1시간 동안 여러분하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우, 정말 오프닝을 너무 신나게 해주셨는데요. 정말 이 첼로 하나를 가지고 정말 온 세상을 또 대학교와 사회를 행복하게 만들고 계시는 우리 이웃음 교수님이신데요. 예, 오늘 공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뭐 저랑 색깔도 비슷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오늘 재미있는 방송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아까 소개를 해주셨는데 지금 뭐 대덕대학교에서도 강의도 하시고 또 뭐 첼로 연주도 하시고 소속을 보니까 에이블 감동 연구소 지금 대표로 지금 재직을 하고 계신데요. 에이블 그러니까 아마 이 에이블에 담겨 있는 의미가 우리 그 교수님의 정체성 지금 하고 계시는 이런 네. 모든 거를 다 대변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 에이블의 뜻이 어떤 거죠?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네. 에이블은 단어적 의미를 보면요, 가능성이 있는, 재능이 있는, 훌륭한, 유능한, 네. 할 수 있는, 네. 뭐 긍정의 모든 단어는 다 집합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 에이블을 통해서 네. 다중지능 네. 그쪽에 보면 가장 중요한 대표적 단어로 되어 있고요. 다중지능요? 예, 다중지능 네. 쪽으로 해서 예, 예. 저는 이 에이블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네. 제 스스로 어마어마한 발전을 했습니다. 에이블이 어떤 약자죠? 아트? 예, 아트? 아트, 브레인, 리더십, 에듀케이션. 아유, 다 그런데- 들어가 있네. 다 들어가 있네. 지금 하시는 일 다 들어가 있네요. 맞습니다. 네, 제가 처음부터 네. 에이블이라는 단어를 네. 제 가슴속에 품은 것은 아니었었고요. 네. 제가 첼로밖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상황, 다른 거는 전혀 못했었습니다. 네. 근데 첼로만 알고 살아왔는데 네. 후반 인생이 은근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다양한 공부를 통해서 네. 다양하게 이렇게 또 강의를 하다 보니까 네, 네. 거기에 맞는 제가 할 수 있는 단어들을 갖다 찾아보니까 네. 예술, 아트, 또 뇌과학 쪽으로 해서 브레인, 네, 네. 그 다음에 리더십 강의를 하면서 리더십, 네. 그리고 에듀케이션. 제가 에듀케이션, 네. 첼로를 통해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또 강의를 통해서도 또 이렇게 지도를 하니까 네. 이 에듀케이션이라는 것이 정말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더라고요. 저도 교육을 전공을 했지만 정말 이렇게 음악이나 이렇게 첼로 이런 악기를 통해서 학생들이나 이렇게 대중들에게 그 강의를 하는 게 정말 새로운 그 아이템이거든요. 그렇죠. 예, 앞으로 정말 주목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아까 연주를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그냥 이렇게 뭐 얕은 수준의 연주가 아니라 정통으로 공부를 하셨어요. 여기 보니까 독일 함부르크와 또 이태리 로시니에서 정통으로 유학을 하시면서 예. 공부를 하셨는데요. 첼로, 지금 첼리스트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이 첼로를 와 함께 음악에 이렇게 인연을 가지게 한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게 인연이라는 게 있잖아요. 인연이 바뀌는 계기가 그렇죠. 있는데 네. 어떻게 이렇게 음악과 인연을 맺으셨는지요?
저희 아버지가 좀 음악을 좀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안에 예. 인력이 계시는군요. 그런데 이제 예. 아버지는 뭐 특별히 노래를 부르고 그런 거는 아니었었는데 네. 일찍 음악을 좋아하시다 보니까 음. 그 옛날에 전축을 집에 이렇게 갖다 놓으셨어요. 오, 괜찮게 사셨네요. 그 글쎄 당시에 모르겠어요. 전축이 있다 그러면 이거 괜찮은 집안이거든요. 예. 네. 그리고 누나가 중학교를 들어가니까 네. 피아노를 한 대 또 선물을 누나한테 사주더라고요. 유복자시군요. 그런데 네, 좋은 제가 환경에서 태어나셨네요. 예. 중학교에 가서 이렇게 늘상 보는 그 부분이 뭐였었냐면요. 음악하는 그 활동하는 음악부가 있었어요. 네, 네, 음악 음악부. 학교에. 예. 그리고 또 한쪽 체육 쪽은 야구부가 있었는데 음. 야구부가 이 중학교 때는 아유 전국에서 아주 막 1등 당연히 1등을 하고 네네. 오더라고요. 그 1등 하고 나면은 이제 음악부 그 선배들이 나가서 다 이게 이 마칭 퍼레이드도 하고. 네, 네. 근데 이제 그 퍼레이드 속에서 음악이 예. 정말 저한테는 귀에 막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 체육보다는 음악이 더 음악이 예. 근데 이제 중학교 때는 그렇게 뭐 단체 들어가서 음악 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는데 고등학교에 이제 쫙 올라가서 보니까 선배들이 이제 그 학기 초에는 막 와서 그 동호회 네네. 예, 막 홍보를 하더라고요. 우리 음악부에 들어와라 음악부에 들어와라. 들어오라. 예. 네. 그런데 그 음악부에 저도 모르게 딸려 들어갔어요. 그럼 뭐 딸려 DNA가 들어갔는데 있으시니까 뭐 딸려 들어간 거죠. 예. 예. 딸려 들어갔는데 선배님이 무슨 악기 할래?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게 선택이니까. 예. 근데 악기마다 다른 건 시커멓고 막 길고 막 이렇게 보였는데 네. 그때만 해도 이렇게 돼갖고서 아주 멋진 악기가 보이더라고요. 아, 그게 이제 색스폰이었어요. 첼로가 아니고 예. 처음에는 색스폰으로 시작하셨네요. 예. 네. 그 색스폰이 너무 이렇게 예쁘고 막 정말로 이게 그런 기쁨이 지금도 그렇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악기를 만났을 때 정말 기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인연이 있는 거예요, 그게. 또 소리를 내보니까 네. 막 어려우면 못 하잖아요. 근데 소리가 쉽게 나는 거예요. 색스폰이. 색스폰 가지고. 네네. 그게 뭐 스케일이나 이런 거 하나도 안 배웠는데 그 노래가 생각나더라고요. 저 별은 나의 별. 그 뭐 이런 당시에, 노래 멜로디? 그 노래 있었어요. 예, 그것이 그냥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야, 이 악기가 참 재밌다 하면서 이제 연습을 했는데 네. 제가 이 성장 과정에 이 허약 체질이면서 위장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 색스폰은 이 폐활량이 되게 많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예. 이제 주법을 제대로 배워서 했으면 괜찮은데 그냥 그냥 불다 보니까 의욕적으로 몸이 그냥,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 1년 정도를 안 했죠. 그러시구나. 그런데 2학년 올라가면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음악 숨어있는 끼가 음악 선생님한테 찾아가가지고 아유, 선생님, 네. 저는 이게 관악기를 불면 몸이 안 좋은데 네. 다른 악기 또 할 만한 거 좀 추천 좀 해주세요. 제가 다른 악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그 첼로를 갖다가 선택을 그렇게 이제 해서 해준 거예요. 색스폰에서 첼로로 예, 이렇게. 예. 그 첼로를 만났는데 이 포지션 누르는 거는 그래도 음이 좀 오락가락 해더라도 도레미파솔라에 나와요. 네. 근데 현악기를 하니까 소리 내는 주법이 안 돼 있으면은 이 소리도 안 날 뿐더러 이 음정이 네. 이 음감이 없으면 짚을 수가 없어요. 그 근데 첼로가 더 어렵더라고요. 그렇겠네. 그래서 이제 아마 원하는 대학을 처음에는 못 가고 이제 뭐 공부 중간중간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또 이 시골에서 저는 학교에 나오고 시골에서 혼자 첼로 하다가 네. 이 대학교를 들어갔잖아요. 네. 네. 그랬는데 학교를 가보니까 한 100여 명 되는 그 선후배들이 오케스트라를 만드는데 막 주눅이 드는 거예요, 주눅이. 또 빠지셨네, 또. 주눅이 들어가지고 네. 야 이거 정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이 몸도 또 굉장히 안 좋았어요. 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렇게 안 좋다 해보니까 그렇죠. 늘상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데 그때 하나 탁 생각나는 것이 야 여기서 하나 못하면은 다른 걸 해도 못한다. 정말 한번 해보자. 해보자 해갖고서 정말 그 학교에서도 소문날 정도로 뭐 연습벌레가 됐었어요. 예. 그렇군요. 연습만이 네, 나를 살려준다. 네. 예, 나의 능력이 향상된다. 그것을 그 어린 나이에 깨닫고서 그때부터 네. 이제 정확한 음악가의 길로 예. 트레이닝의 길로 들어가셨네요. 이제 예. 그 앞에는 그냥 이렇게 소망의 대상으로서의 음악이었는데 이제는 그렇죠. 이제 나의 음악으로서 진정한 음악가로 탄생을 하셨네요. 그때부터. 그렇죠. 네네. 근데 이제 그 한 가지 하나하나가
그 쉽게 저를 갖다가 이제 받아주는 데는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뭐든지 그 과정이 있고. 지금 그 유명한 그런 예술가들 보면요. 이런 네. 말씀들을 해요. 내가 생각한 것이 네. 손발이 되게끔 하는 것. 저절로 되게끔 하는 것. 아, 생각한 것이 생각과 손발이 동시에 저절로 되게끔. 저절로 되게끔. 예. 그게 뭐예요? 그만큼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보통 우리 생각 많이 하잖아요. 네, 네.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실천은 안 되죠. 예. 예. 근데 해야 된다 해놓고서 음. 막상 보면은 이게 안 움직이잖아요. 네. 손발이 안 맞잖아요. 네. 그러나 내가 생각한 것이 저절로 되는 느낌처럼 되게끔 하는 거. 이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게 이제 연습만이 가능한 그렇죠.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시작 전에 이제 뱃삼의 모초를 했는데 보통 클래식 하는 사람들은 이제 세미 클래식이라든지 가요라든지 팝송 이런 거 잘 안 하잖아요. 안 하죠. 예, 네. 고정적으로 이제 그 클래식 네, 하던 네, 분들 잘 안 안 하는데 하죠. 네. 저는 이 클래식을 하면서 오케스트라 생활을 오래 했거든요. 뭐 음. 시립교향단도 하고 그러니까 또 그리고 단단한 베이스가 딱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오히려 즐거움은 음. 그때 직업 오케스트라 했던 것보다는 지금이 더 즐거워요. 내가 뭐 좀 자유롭게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왜 거. 그러냐면은 네. 그때만 해도 지휘자 선생님의 이 비트 하나 가지고서 모든 그 집합치를 해야 되니까 신경을 엄청 씁니다. 엄격하게. 긴장을 해야 그렇죠. 되고. 네. 그리고 클래식 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이런 게 있어요. 악보에 점 하나 가지고서도 이게 되느니, 이 길으니, 짧으니, 이런 것까지 다 그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그 재즈라든지 이런 세미 클래식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자유로워요. 좀 자유롭죠. 굉장히 예. 자유로워요. 그런 통제 조금 벗어나서 내 예. 생각대로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클래식 하면서 요 바탕에서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이 시간은 좀 굉장히 있었는데 네. 이 지금 한 뱃삼의 무초가 저를 엄청나게 이렇게 발전시킨 거예요. 너무 신났어요. 아까 저기서 춤추는 거 봤죠? 예. 저 뭐 연주하실 때 같이 막 춤을 추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음악을 처음에는 색스폰으로 시작을 하셔가지고 이제는 첼로로 이렇게 전향을 하시면서 지금 이제 첼로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이웃음 교수님의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첼로는 그 교수님의 인생에서 어떤 의미가 있어요? 굉장히 철학적으로도 의미가 굉장히 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거는 뭐 단순히 음악 정도가 아니라 예. 첼로는 나의 삶이다 할 정도로 어떤 철학적인 의미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첼로에 나오는 모든 음악적 그 이론적인 거와 네, 네. 또 기술적으로 연주하는 주법 이런 것들이 제가 음악만 했었을 때는 잘 몰랐는데 네. 그 음악 속에서 리더십 강좌를 배우고 그러니까요. 저도 예. 그 강좌를 강의를 하면서 음. 깨닫게 된 것이 모든 생활의 어떤 부분이 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생각한 것이 손발이 되게끔까지 하는 것이 연습이라면은 네. 이 음악적 요소도 리더십에 관한 부분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렇죠. 셀프 리더십부터 해가지고 이제 상대방에게 그렇죠. 다시 이제 리더십에 대한 어떤 역량을 전달할 수 있는. 그렇죠. 예. 우리는 이제 소통이다, 경청이다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를 하는데 네. 저는 이제 악기통과 이 활과의 관계가 네.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으로 이렇게 비교가 돼요. 네. 그러면은 B라는 악기통은 그냥 초연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A라는 그 악기의 그 활을 가진 사람이 이걸 어떻게 다뤄지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예쁘게 날 수도 있고 투박하게 날 수도 있고 전혀 아닐 수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첼로는 교수님한테는 악기가 아니라 사람이네요. 그렇죠. 네, 저를 철들게 만들고 살아있는 움직이는 사람이네요. 네. 철들게 만들고 또 집사람 제 아내도 있지만은 제 아내 이상으로 제가 이렇게 굉장히 한마디로 돌을 깨우치게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성에서 네, 뭔가 네. 깨달음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네. 저는 이 첼로를 가지고서 더 깨달음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영역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요. 영역. 예, 네. 희망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이 사용하게 된 그 부분이 영역이라는 그 개념이 내가 경험한 만큼, 내가 아는 만큼 모든 것이 나의 뇌에 그 입력이 돼 있어가지고 그렇죠. 이 역경에 대한 부분들이 내가 이 영역에 의해서 조절된다는 걸 느꼈어요. 와, 이거 엄청난 경지인데요. 제가 첼로를 정말 하루에 밥 먹고 또 자고 또 약간 화장실 갔다 오는 시간 빼고서 네. 하루 종일 연습한 것만 수십 년 돼요. 그러면은 부인도 계셨을 텐데 때로는 부인보다 더 많이 사랑을 줬다는 거잖아요. 부인이 서운해 하시지 않던가요, 혹시?
아예 그냥 첼로랑 살아라. 알고 결혼했으니까 아, 그래요? 집사람도 음대 출신이거든요. 아, 그래서 그러니까 음악에 많이 대해서 이해도 이제 하시고. 이해를 했죠. 네. 그러나 이제 한 좀 지나고 보니 제가 나이가 들어보니 또 한편으로는 이 악기라는 존재가 과연 뭐길래 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에게 이렇게 소홀히 했을까? 가족에게 소홀히 했을까? 그런 아쉬움도 지금 나오더라고요. 근데 또 그 음악을 가지고 또 이렇게 또 봉사도 하고 가족들에게 또 더 많은 즐거움도 주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게 봉사를 하시고 또 뭐 이거 강의도 하시면서 지금 뭐 이렇게 아주 활동도 많으시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짭짤하게 부인에게는 또 다른 차원으로 또 봉사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네. 교향악단, 부산시립교향악단, 네. 충남교향악단, 네. 또 TJB 대전에 있는 대전방송 예, 예. 교향악단이거든요. 많이 활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있었고 그다음에 대전 팝스 오케스트라에 같이 하고 있고 네. 이러면서 이제 강의와 공연을 같이 하는데요. 네. 제 스스로 야 사람의 그 능력, 음, 사람에 대한 재능, 음. 지능 이런 것이 어느 정도일까? 막 여기까지도 생각이 아는 만큼 제 아는 만큼 영향이 생기더라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 그 요번에 이세돌 씨와 네. 그 알파고 네. 그 데미스 허비시스인가요? 네네네. 예, 그분과의 그 게임에서 느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지만은 이세돌 씨는 바둑으로서 1인자잖아요. 네네. 근데 데미스 알파고의 아버지는 체스 1인자예요. 예, 그러다고. 합니다. 영국에서 네. 체스 1인자인데 이분이 컴퓨터 공학을 갖다가 같이 접목을 하다 보니까 네. 인공지능을 갖고서 인공지능을 가지고 세계에 어떤 유익한 일을 할 수 있을까 계속 공부해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고서 제가 뭐 특별하게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고 우리나라의 그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이번 신년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 융복합 창의 시대에 아. 문화 콘텐츠 네, 네. 국가 사업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신 거예요. 아. 그러면 우리의 다중지능, 이 다중지능 또한 한 가지의 그 부분으로서 공부만 하지 마시고 어릴 때 최대한 많이 경험을 하면서 성이 돼가지고 네. 이 성이 됐었을 때 자기가 좋아하는 거 이렇게 결합을 시키면은 우리나라의 그 정말 좋은 머리들이 이 세계에 많이 좋은 작품 나오지 않겠는가. 뭐 융복합, 뭐 예, 예. 콜라보레이션, 그렇죠. 뭐 이런 영역. 그래서 교수님이 지금 이제 클래식 음악을 하시면서 지금 이제 대중 강연으로 지금 더 유명하시단 말이에요. 네. 그죠? 그러니까 정말 진정한 콜라보레이션과 어떤 융합이 뭔가를 지금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예. 실질적으로. 예,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그 교수님 강의하시는 그 꼭지 주제를 보면은 예쁜내, 예. 스마트한 시대의 예쁜내. 아, 요게 정말 확 와닿거든요. 이 예쁜내가 뭐죠? 예쁜내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아까 이세돌도 예, 이야기를 예. 했는데 아마 연관이 좀 될 것 같은데. 그 예쁜 애는 음. 뇌 하면은 아이 나를 얘기하는 듯한 그 발음으로 많이 들으세요. 네, 네. 아, 예. 그렇죠. 네. 근데 예쁘다와 두뇌를 융합한 거거든요. 예쁘다와 두뇌. 네. 그래서 나의 뇌가 예쁜 뇌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네. 예쁜 뇌 일단 먼저 의미를 말씀드리면요. 네. 건전한 정신과 건강한 신체를 통해 세상에 유익을 주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내가 건강함을 뛰어넘어서 예. 그 건강함으로 해서 사회에 어떤 유익한 영향력을 주는 게 예쁜 내다. 그렇죠. 그러니까 건강한 내보다 훨씬 더 영역이 더 넓으네요. 그렇죠. 사회적으로. 아, 그 메시지가 되겠는데요. 괜찮죠? 예, 예. 그 예쁜 뇌의 그 이면을 가면요. 네. 우리나라의 교육 이념이 홍익이 아, 정신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홍익 정신은 과거에 많이들 사용했고 네. 또 저는 21세기에 한번 다른 의미로 의미는 같지만은 그 편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해보자 해서 이 생각을 했는데 2012년도 정도에 그 학교 폭력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그냥 발칵 뒤집혔었죠.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과정에 제가 세상에 유익을 주는 그 관계성 있는 것을 언제 이렇게 깨닫게 됐냐면요. 2007년도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하버드 대학에 전 세계 그런 천재들만 네, 그렇죠. 하버드. 한 천여 명이, 만여 명이 이렇게 네. 지원 원서를 낸대요. 그런데 1,600명이 선발이 된 거예요. 네. 그러면은 1,600명을 어떻게 선발하냐 이거죠. 그렇죠. 만여 명 중에. 네. 근데 그 속에 SAT, 우리나라 얘기하면 이제 수능 뭐 이상이 되겠죠. 예, 예. SAT 만점자가 3,000명 이상이 되는데 네. 여기서 1,600명을 갖다 가려낸 상황은
고3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봉사와 헌신을 많이 했는가. 역시나. 그리고 역시나. 어릴 때부터 얼마나 네. 사회에 유익한 일을 많이 했는가. 네. 이게 저에게는 큰 메시지가 됐어요. 어. 야, 그러니까 네. 이 거대한 그 미국이라는 사회, 아니면 유럽이라는 선진국이라는 그 단어가 네. 이래서 붙는구나 하는 생각이 든 거죠. 제가 그 교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니까요, 이분이 생각나요. 우리 마지막 강의 네. 최장암으로 이렇게 시한부 그렇죠. 인생을 받으시는 랜디 포스 교수 예, 예, 예. 있잖아요. 그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런 말을 했대요. 그 기자가 아들이 젊은 나이에 이렇게 교수가 되고 박사가 됐는데 어머님 기분이 어떠시냐고, 행복하시냐고 이렇게 인터뷰를 했더니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우리 아들이 지금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됐지만 아직은 남을 도울 줄은 모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예. 그러니까 이 엄마도 대단하신 분이죠. 예,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됐지만 남을 도울 정도까지 돼야지만 진정한 그런 사회에 그런 필요한 사람이 될 수 그렇습니다. 있다.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예. 지금 교수님 말씀하시니까 딱 그 생각이 나네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지식인들이 많이 이렇게 영역이 넓어졌잖아요. 네. 그런데 그 지식인 사이에 네. 문제거리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사건 사고들이 그 또. 남을 위해서 안 하니까, 생각을 예. 안 하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거 또 이렇게 제가 인용하면 음, 내가 생각한 것을 음. 손발이 저절로 움직여지게끔, 아, 이게 이제 습관이잖아요. 그렇죠. 생각의 습관이거든요. 네, 네. 그 생각의 습관이 저절로 좋은 일을 이뤄졌을 때 우리가 된장을 담으면 된장 항아리, 김치를 담으면 김치 항아리가 되듯이 네네. 내 얼굴은 이 긍정의 항아리가 되고 내 얼굴의 미소는 미소를 담은 긍정의 미소 항아리가 되는 거지. 아니, 미소. 음악 하시면서 이렇게까지 교육 이론까지 접근하시면은 저희들은 곤란한데요. 아유, 대단하십니다. 이 네. 깨달음이라는 것이 네. 좀 일찍 깨달았으면 제가 좀 괜찮았을 텐데. 지금도 아직 하실 활동이 많으시잖아요. 예, 이제 앞으로 더 예. 해야죠. 그러니까 예. 이런 예쁜 내 스마트 시대의 그 시대적인 키워드하고도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예. 그죠? 제가 아까 대전광역시 이제 태생이라고 했는데요. 이제 가끔 이렇게 오잖아요. 네, 강남에 가보면은 네. 성형외과 그 의사들 막 그냥 포스터가 도배돼 있더란 말이죠. 예, 예.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처음에 왔을 때, 음. 예쁘단 말이에요. 이 젊은이들 딱 보니까 옆에서 네. 보면은 다 네. 여기가 헐리우드 배우들 같아. 옆에서 보니까. 우리나라 강남이 좀 그래요. 근데 앞에서 보니까 예. 다 똑같아. 막 여기 코 높이도 똑같고 이마도 뽕 는 것도 똑같고. 네, 네. 그런데 더 느낀 것은 서울의 강남의 이런 부분들이 높은 데서 보니까 허리옷 세트처럼 보이는 거예요. 인공적이고 인공적으로. 자연적이지 않고. 예. 예. 그것이 그 대단한 관점인데요. 사람들이 빨간불이 쫙 들어오면 다 쓰죠. 자동차 쓰죠. 음. 파란불이 들어오면 쫙 가죠. 음. 그게 이제 감독에 의해 Let it go! 이 선택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가보면 표정도 없어요. 미라들 다. 미라네가 지금. 예. 그래서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진정한 얼굴의 내면을 40대 이후에 가져야 된다. 그 이전에는 그냥 살아라 이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20대 때 다 그냥 성형해 놓으니까 성형한 그 미소 없는 성형 네. 그걸로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이 마음의 감성이 더 없는 거예요. 우리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지금 뭐 음악가에서 교육적인 어떤 이론도 대단하시지만 그 영역이라는 말이 참 와닿는데요. 그 강남을 그렇게 위에서 내려다 본다는 거는 이건 엄청난 경지거든요. 그래서 봤더니 대학 시절부터 30년 동안 이 행그라이드를 하셨어요. 예. 그 행그라이드를 하시면서 이 세상을 내려다 보니까 어떻던가요? 높은 빌딩에서 네. 아래 보면은 네. 뭐 저만 하나 보이잖아요. 네네. 똑같은 거예요. 저만으로 보이는 게 끝이는 게 아니라 예. 이제 생각이나 마음가짐도 굉장히 달라지죠. 그렇죠. 예. 제가 이제 처음에는 이 바람을 잘 알지 못할 때는 숱하게 넘어지고 깨지고 그랬어요. 막 얼굴도 다치고 목도 다치고 막 했는데 이제 지나고 보니 네. 바람이라는 것을 알게 돼. 바람이라는 것을 앞에 오는 걸 정풍, 뒤에서 오는 건 배풍, 옆에서는 측풍, 네. 또 따뜻한 공기가 올라올 때는 이게 열기구 타는 그런 서몰이라는 그런 그 기운이 되고 또 차가운 공기가 있으면 아래를 내려 찍는데 제가 이제 젊었을 때는 역시 뭐 젊을 때는 타는 쪽으로만 이렇게 신경 써서 몰랐죠. 네. 그러나 제가 강의하는 쪽을 보니까 우리 인생도 정풍이 있을 때가 있고 배풍이 있을 때가 있고 측풍이 있을 때가 있고 네. 이렇게 뛰어 올리는 바람이 있을 수도 있고 누르는 바람이 있다 이거지. 네네. 누르는 거는 부정적인 언어죠. 예. 네. 이야 찌질이 너 그것밖에 못하냐? 네가 그거를 뭐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런데 띄우는 바람은
칭찬하네, 칭찬하나. 어, 행글라이더가요. 또 그렇게 설명을 하시니까 정말 와닿네요. 행글라이더가 그냥 네. 바람에서 요만한 삼각구 쪼르르 내려가는 것은 아주 네. 초보적일 때고 그렇고요. 네, 네. 또 약간 실력을 알고 바람을 알게 되면은 크로스 컨트리라고 해서 이 산 봉우리를 갖다 넘나들면서 어, 시간에 관계없이 비행을 해요. 거기까지 하셨어요? 저는 거기까지는 거기까지는 네, 아닌데 네. 제가 리더십 공부를 하면서 여기까지는 예, 된 거죠. 아,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고라는 것이 음, 너무 자만하다 보니 가끔은 떨어져 죽어요. 음, 그런데 이 우리가 이 평지에서도 네. 평지에서도 지나가다 보면 부딪히고 이렇게 사고 나는데 네, 네. 하늘에서는 어쩌다가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이 사고 나는 건 아니지만은 네. 어쩌다 이렇게 사고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는 바람을 안다고 할 때는 인생에도 바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역량이 높아지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교육을 하실 수 있는 내공이 충분하시네요. 저는 감사합니다. 그냥 그 강의장에서 그냥 기분 좋게 음악만 들려주고 그냥 좋은 말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인생의 바람의 전공법과 뭐 네. 측면법과 이런 것까지도 다 이해를 하시니까 정말 교육자다운. 그리고 영역에 대한 부분이 음.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그 영역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예. 그렇게 되면은 밑에서 서로에 부딪히고 아웅다웅 하는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어요. 너무 보잘것없어 보이고. 예.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 제가 오늘 대전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떤 분은 대전에서 대전을 가는데도 아유 멀어요. 이런 그렇죠. 사람이 많아요. 예, 예. 제가 오늘도 어떤 분한테 이제 좋은 그 강좌가 있으니까 한번 가보세요. 했더니 어디예요? 그래요. 엑스포 쪽이. 아유 너무 멀어서 어떻게? 아 15분이면 가요. 15분. 제가 15분이면 가거든요. 예. 15분 가요. 그것밖에 안 걸려요? 그게 사람들은 안 해보고서 멀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먼 거리가 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거리가 제일 멀다고 합니다. 맞아요. 예. 거기까지가 제일 멀잖아요. 이제 그럼요. 생각을 하지만 가슴이 움직이지 않으면은 이건 엄청난 거리죠. 맞아요. 예. 이거는 뭐 킬로미터 이런 차원의 거리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리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네. 예. 그리고 이 계단도 네. 뭐 똑같은 이렇게 평지라면 모르지만 약간만 올라도 우리가 벌써 에스컬레이터 이 스카이가 그건 있잖아요. 이제 우리 교수님이 행그라이더를 그렇게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마음의 거리를 자유자재로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교수님 그 인문학 강의도 하시고 네. 특히 이제 이 힐링 첼리스트 뭐 이런 것도 하시면서 이렇게 치유 음악으로도 지금 이렇게 많이 활동을 하시면서 강의도 하시더라고요. 예. 어떻게 오늘 이 한 번 더 자리에서 할까요? 이제 한 번 더 할까요? 한번더 할까요? 치유 음악으로. 그럼 예.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우리 네. 저 교수님한테 예. 뭐 말씀드리면 똑같이 해주실래요? 아, 예, 예, 제가 해드리죠. 아 예. 그러면요. 네. 한번 이렇게 이 소리는 안 나도 좋습니다. 네, 네. 이쪽에 예, 놓으시고 예. 이렇게 네, 1 and 2 and 이렇게 해주시고 네, 이 혀로는 네. 예, 목탁 소리를 해주는 거예요. 네. 가능하죠? 네, 가능하죠? 네, 네. 자, 이것은 우리의 몸의 움직임은 다 뇌 운동이에요. 아, 네. 지금 내 운동 하는 거죠? 뇌 운동 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똑딱이 쓰는 이 혀를 움직이는 것도 네. 나의 그 속뇌를 갖다가 아. 운동시키는 거거든요. 예, 예. 예, 그리고 박자감 있잖아요. 네. 아, 그리고 좋네요. 느낌이 네. 음악적 율동으로 가니까 네. 예, 기분이 좋잖아요. 아, 예, 예. 예. 그리고 이 기분이 좋으면은 얼굴 미소 없이 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얼굴에 미소가 띄어요. 네. 그러면 아까 그 묵뚝뚝 했던 표정이 네. 예쁘게 표정이 지어지거든요. 아, 네. 자, 요걸 가지고서 네. 그대로 한번 할까요? 네. 뭐 일어서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예. 제가. 네. 이번에는 네. 제가 하려고 하는 곡은 아르헨티나에서 유명한 탱고 음악입니다. 네. 예, 라쿤파르시타라고 해서 라쿤파르시타, 예. 길거리 행진, 가장 행렬이라는 의미인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저를 따라 하세요. 네. 한번 여러분들도 피디님도 같이 하시. 네. 네, 같이. 오케이. 네, 좋습니다. 자, 음악 큐. 큐.
감사합니다. 브라보, 브라보. 고맙습니다. 예, 교수님 저 어떻게 표정이 좀 이뻐졌나요? 아유 주름이 다 없어졌습니다. 주름이. 아, 제가 엄청 열심히 했거든요.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따라 하셨죠? 아마 한 2, 3분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아마 여러분들 정말 이 얼굴 표정에서부터 이 내면에까지 아마 스트레스가 확 치유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괜찮은데요? 제가 이게 화색이 싹 올라오거든요, 지금. 예. 이게 아주 밝은 기운이 확 올라와요. 이게 바로 치유군요. 그렇죠. 아. 예, 우리가 뭐 대단하십니다. 감동이라는 것이 드라마를 통하든 아니면 강연을 통하든 네. 어떤 다른 분의 사연을 듣고서도 눈물을 갖다가 글썽을 아. 수 있는데요. 이런 이제 그 음악을 통해서 네. 이렇게 들으면은 또 나름대로 뭉클한 게 올라와요. 뭔가 이거 확 올라오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느껴보셨나요? 같이 따라 하셨으면 아마 저처럼 이렇게 가슴이 이렇게 막 뭉클해지면서 이 예. 봄에 우리 교수님의 이 빨간 자켓과 함께 오늘 굉장히 상기되는 방송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음악과 함께 정말 그 인문학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우리 네. 방송이 지금 인문학 살롱이잖아요. 네. 교수님은 뭐 이렇게 첼로와 함께 행복하게 이렇게 치유도 하시면서 사는데 교수님 입장에서 인문학적으로 산다는 것, 네. 이런 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물론 사람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하겠는데, 자기가 이제 배운 걸 가지고서 네. 살아갈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은 배운 거 이외에 취미를 가지고 네. 또 살아갈 수가 있고요. 네, 네. 또 취미보다도 더 무엇인가를 노력해서 제2 전공, 제3의 전공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그 누구나 다 이렇게 첼로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것을 자기가 좋아하지만은 하고 싶다 끝나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머리에서 손으로. 예. 나이가 이제는 네. 우리가 이 12년 교육 속에서 예. 60살 한갑에 의해 그 초점이 맞춰진 삶을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단 말이죠. 교육도 이제 거기까지 예, 예. 학습이 된 거죠. 그런데 네. 지금은 알게 모르게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아직도 우리의 언행, 부모님들의 생각, 네. 우리의 어떤 그 어른들의 그 생각은 네, 12년 동안에 다 되어지길 바래요. 그렇죠. 그런데 12년 동안에 다 되어지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아주 지능이 높아서 네. 학습도 빨라가지고. 그러나 지능이 조금 부족해서 12년 동안에 채워지지 않는다고 해서 채워지지 않는 것을 무언가 잘못된 그걸로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요. 네. 12년 안에 잘 못됐어요. 저는. 네, 네. 못 될 수도 있죠. 네. 이게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그렇죠. 굴곡이 있는데. 특히 몸이 아프다 보니까 음. 공부하는데 집중이 안 돼가지고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나 좋아하는 것을 제가 하다 했고 보니까, 예. 한 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해봐야 되겠다는 신념을 갖고 오다 보니까 네. 이렇게 건강한 삶을 살고 있는데 네, 네. 이렇게 삶을 살다 보니 많은 공부를 하게 되고 많은 공부 속에서 철학이 생기더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경제 발전과 함께 이제는 인문학 강좌들이 많이 이쪽 저쪽에서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속에서 예술을 접목하는 그렇죠. 인문학 예. 이걸 갖고서 좀 강조하고 싶어요. 오늘 그래서 우리 인문학 살롱 방송 어떠셨어요? 우리 저 PD님 진짜 짱이었고요. 네. 네. 그리고 우리 저 유 교수님 네. 정말 멋지십니다. 네. 제가 인문학사로 작년에 만났잖아요. 그리고 또 1년 만에 이렇게 이 강의보다는 이 방송을 통해서 또 한번 이렇게 뵀는데 정말 훌륭하시에요. 네. 저는 저 많은 분들을 이렇게 같이 오지는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첼로를 하다 보면 혼자 연습하는 시간이 많거든요. 네. 아는 사람 많은데 같이 이렇게 교류하면서 이렇게 만남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 제가 좀 잘못 살았나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오히려 반대로 우리 유 교수님을 이렇게 작년 1월 달에 만났는데 그 후에 이렇게 보니까 여러 가지 그 생활 태도들이 처음부터 아니어도 어느 정도 그림이 그 다양하게 있는 분들은 또 역시 삶이 다르구나. 저는 그런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래서 저희 그 공감 방송과 인문학 살롱을 통해서 우리 교수님이 가지고 있는 좋은 훌륭한 재능과 예. 그런 어떤 그 영감 뭐 예, 이런 예. 생각들을
이렇게 일대 다수로 만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방송을 그렇죠. 통해서는 이렇게 해서라도 많은 활동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 교수님의 앞으로의 어떤 블루프린트, 예. 나머지 인생 계획은 어떻게 지금 이제 물론 이제 첼로와 함께 하시겠지만 예, 계획이라면 어떻게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시는지. 음악적인 그 배움 학생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아, 예. 네. 방과 후에 뭐 조금씩 좀 하더라도 네. 자기가 악기가 좋아서 막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지금. 아, 예, 국가적으로 왜 그러죠? 필요한데. 네. 이 뭐 공부해서 예능은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간다, 오래 걸린다, 뭐 지금 당장 표시가 안 난다 이러는데 사람은요 그 인성 교육이라는 것이 어느 한 순간에 뚝딱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하루아침에 되는 오랜 게 시간에 아니에요. 거쳐서. 예. 그러면 악기도 오랜 시간에서 배워야지 정상이라는 거죠. 그렇죠. 뭐 어느 한 순간에 막 3개월 배우려고 막 이거보다는 오랜 시간 해야 되는데 저희의 그 바람은 그 예쁜내라는 그 단어가 네. 우리 그 대한민국에도 많이 알려지고 네. 또 유익한 사람이 많이 발생되는데 네. 음악적 소양과 함께 같이 왔으면 좋겠다. 네. 예. 그래서 음악은 실제 지금은 즐기고 감상하고 즐기는 거로만 생각하는데 네. 실제로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도요 바이올리니스트예요. 네. 그렇죠. 예, 아인슈타인. 예. 네. 그리고 일본의 또 스즈키라는 분도 과학자이신데 이분이 50년대, 1950년대 그 불우한 학생들 많으니까 네네. 이 바이올린 곡도 쓰고 어쩌고 그게 다 그 음악을 했던 그게 있기 때문에 그 소양으로 나가고 네. 과학도 음악과 함께 이렇게 직관력이 생기고 창의력이 생기고 뭔가 융복할 수 있는 부분 인문학에서도 예술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막 예쁜 내가 네. 예술적 같이 융복합 네. 창의 시대에 네. 같이 잘 어울려서 네. 우리 많은 분들이 유익한 사람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육적으로도 이제 사람들을 가리키고 또 이렇게 치유하고 하는 그런 교육 활동으로도 많은 활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뭔가 뭘 배우든 간에 이렇게 어떤 경지까지 가려면은 굉장히 인내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지 성공도 하고 그러는데 교수님 이제 대덕 그 예술대학교 대덕대학교 예. 모델학과 지금 외래 교수님으로 예. 계시잖아요. 그 모델로 성공하신 분이 있죠. 그렇죠. 그 레슬링 선수에서. 예. 그분의 사례도 굉장히 독특하던데요. 그 그분이- 책을 냈어요, 그분이? 그분이 네. 지금 40대인데요. CF 광고, 네. 자동차 CF 광고에 나와요. 이름이 그분 나는 이름이 뭐죠? 나를 넘어섰다. 나는 나를 넘어섰다. 네, 김민철 씨라고. 네네. 이분이 그 모델 이전에는요. 우리나라 국가 레슬링 선수였어요. 그러니까 레슬링 선수가 어떻게 모델이 됐을까? 130kg짜리 그 거대한 그 체격을 가지고 레슬링 선수였는데 이상하게 자기는 주목받고 싶어서 레슬링 선수가 됐대요. 근데 130kg의 레슬링 선수의 금메달, 동메달, 은메달 따더라도 네. 주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왜 이렇게 나는 열심히 했는데 주목이 안 될까? 그러다가 자기가 또 좋아하고 있는 프로를 봤는데 그게 이 모델 프로였어요. 그러면은 모델이면은 주목받지 않겠는가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야 모델 되려면 사람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네가 130초래 그거 갖고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데 이 사람은 속으로 두고 봐 하겠다. 고정관념을 깬 거죠. 예. 네. 그러면서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몸 관리를 한 거죠. 거의 130에서 80kg까지 뺀 거예요. 자기를 넘어섰네요. 넘어선 네, 거죠. 넘어서.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모델을 그 상황으로 이쪽 저쪽 이제 했겠죠. 그런데 이 프랑스의 여성 의류 패션 패션 그 쇼를 하는데 네. 아시아 남성들은 한 명도 못 올라왔던 거예요. 네. 근데 이분이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발탁이 돼가지고 네. 그 아시아 최초의 모델로서 그 와. 여성들만 쓰는 그 패션쇼에 올라갔다는 거죠.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넘어섰네요. 나서 이제 나는 나를 넘어섰다 해가지고 CF에 이제 광고도 나오고 또 지금은 이제 피트니스 이 사업도 하고 있는데 네. 자기 몸을 가지고 이렇게 성공한 사람 많잖아요. 근데 역시 자기 생각을 손과 손으로 발로 실천으로 만드는 거죠. 우리의 그 성공 철학에는 반드시 예술가들이 하는 그 생각을 네. 좀 담아야 될 듯해요. 뭐 생각이 있다고 해서 말로만 이렇게 강의하는 게 아니라 예. 손발 이렇게 해서 자기가 적응할 수 있는 거. 네. 그래서 저도 대덕대학교 모델과에 간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해요.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교수님의 선택이죠 또. 음악으로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떻게 모델을 이렇게 됐겠어요. 그죠? 네. 아는 분도 없었는데. 네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가다 보니 저의 꿈이 하나 또 생겼어요.
어떤 저 모델이 되고 싶은 꿈. 아니 뭐 되실 수 있죠. 예. 네. 근데 다행히 요즘에 서울에서도 시니어 모델 해가지고 뭐 엄청 뜨고 있네요. 어저께는 저 방송에서 90세 할머니가 시니어 모델로 나왔더라고요. 아, 근데 이 모델이라는 것이 다른 의미가 아니라 자기 몸을 관리하는. 자기 몸을 관리한다는 것은 저는 자기 인생을 관리하는 거라고 생각을 그렇죠. 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교수님 강의를 쭉 들으면서요. 우리가 인문학적으로 산다는 거, 이거 뭐 맨날 뭐 이렇게 어려운 학문적으로 철학이나 고전의 이런 공부를 통해서 인문학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기의 삶을 이렇게 나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어떤 용기, 예. 또 노력, 예. 투지 이런 걸 가지고 열심히 자기 인생을 관리하는 것이 저는 인문학적으로 사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오늘 그 첼로를 통해서 우리 인문학 살롱에서 정말 그 교수님의 파란만장한 인생 스토리와 함께 스스로 자기 삶을 넘어서서 앞으로 훌륭한 우리 그 제2의 제2모작, 3모작을 꿈꾸고 있는 우리 주니어 또는 시니어들에게 아주 좋은 그 꿈과 희망을 주는 모델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오늘 그 첼리스트 있으면서 예쁜 내 스마트 시대의 예쁜 내 만들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첼로와 함께 아주 멋진 교육을 하고 계시는데요. 앞으로 우리 이웃음 교수님의 시대가 활짝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 우리 공간방송과 인문학 살롱을 통해서 더 좋은 모습, 더 좋은 스토리를 가지고 자주 이렇게 찾아뵐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 끝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뭐 미쳐 나 네. 요 말은 꼭 하고 싶다 까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신나는 예술여행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소외 지역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네, 예, 그 속에서 우리의 후반 인생에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요. 네. 제가 예쁜 내를 가지고 구호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요? 네. 우리는 예쁜 내를 가진 보석이다. 와, 예, 아주 결론이네요. 그렇죠. 오늘의 어떤 방송에. 제가 네. 선창을 네. 우리는 예쁜 내를 가진 보석이다. 그러면 네. 우리 교수님은 네. 보석이다, 보석이다, 보석이에요 한번 해주세요. 예, 좋아요. 예. 이렇게 세 번 하는 거예요, 세 번. 세 번. 네. 예, 하겠습니다. 그걸로서 우리 이제 마무리 클로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선창하겠습니다. 네, 네. PD님도 해주세요. 네. 예. 우리는 예쁜 내를 가진 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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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석이에요. 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